여자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남자와의 연락을 한순간에 끊었을 때 남자의 머릿속이 궁금하시죠? 오늘은 남자와의 연락을 끊었을 때 남자가 보이는 8가지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당신은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충격과 혼란입니다. 그와의 연락을 끊는 순간 그는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항상 먼저 연락을 하고 대화를 이끌며 그의 삶 속에서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면 그 충격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문자가 오지 않고 전화도 울리지 않으며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관심과 인정, 그리고 편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의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잠시 생각해보면 인간은 익숙한 패턴에 길들여지는 존재입니다. 특히 그 패턴이 자기에게 유리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당신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이 언제나 그를 응원해주고 계획을 세우며 그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주는 것을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였다면 그 익숙함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죠.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그녀가 나한테 화가 난 건가? 혹시 나에게 흥미를 잃은 건가? 등등. 이러한 첫 번째 충격은 단순히 당신의 관심이 그리워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감각에서 오는 불안감이기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관계의 흐름을 좌우하는 입장이 아니며 그것은 그를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의 혼란은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당신이 해결해줘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다시 다가가서 오해하지 마. 그냥 바빠서 그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시점입니다. 왜 이것이 강력할까요? 그것은 그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경계를 중심으로 관계의 초점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은 말없이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삶에서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럴 대가라면 더욱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반응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가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순간은 당신이 감정적 균형을 되찾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그가 당신의 침묵에 처음 보이는 반응은 그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존중과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올까요? 아니면 자존심을 내세우고 분노를 표출할까요? 이러한 초기 신호들은 그가 갈등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며 그의 감정적 성숙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사용된 침묵은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두 사람 사이의 역학관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고 노력과 관심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하며 그 불편함을 부딪혀 볼 수밖에 없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관계를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질문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로 질문이 바뀌는 것이죠. 당신의 부재, 목소리, 관심, 그리고 에너지는 그를 관계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히 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남으로써 만들어진 공백은 그가 무심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제 그는 그 빈 공간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 순간 그는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 당신과의 관계를 반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당신이 관계를 위해 쏟았던 노력과 관심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될까요? 자신이 당신의 필요를 외면했고 당신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음을 후회하게 될까요? 아니면 왜 물러났는지조차 고민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까요? 이 질문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는 갑자기 SNS에 당신을 겨냥한 듯한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공유했던 농담이나 추억을 암시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작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세상 안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이 신호를 포착하고 반응하길 바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그가 당신을 떠보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지를 시험받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기는 쉽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두 사람의 추억을 이야기하면 전과 같은 감정이 밀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충동적인 반응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이 관계를 원하는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시 다가오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다시 대화에 응한다면 그는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그녀의 침묵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신이 침묵을 유지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감정적 충동은 자기 통제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가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는 순간에 진정 중요한 것은 그가 아니라 당신이 감정적으로 독립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시나 심리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존재가 그의 관심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경계를 시험하는 과정은 사실상 그가 아닌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관계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원하는 대로 혹은 우연한 연락에 당신이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의 부재를 더욱 강하게 체감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물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그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이전처럼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알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그는 마침내 당신의 침묵이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되어가며 점점 더 무시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어갑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왜 갑자기 연락을 끊은 거야? 나한테 화났어? 혹은 조금 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요즘 좀 거리감이 느껴져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그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당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는 존중하는 태도로 솔직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자신의 자존심이나 통제력을 잃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불만을 표출하거나 좌절감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의 내면의 평온이 다른 사람의 기대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끝을 해명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그와 대화하는 것이 당신의 감정을 뒤흔들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면 침묵이 말보다 정직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이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당신은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가 정말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면 답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당신의 일부는 설명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이 대화에 다시 참여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죄책감, 의무감, 혹은 그의 감정을 관리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의 끝맺음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감정적 건강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에게 모두 평온을 줄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끝맺음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진정 책임감 있는 태도로 다가와 진솔한 질문을 던진다면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떤 이야기까지 공유할지는 오직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곧 끝맺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네 번째 반응은 그가 감정적으로 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이 그와의 연락을 끊었을 때 그의 감정적 반응이야말로 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좌절감, 슬픔, 혹은 의외로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각 감정의 형태는 그가 갈등, 상실, 그리고 변화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그의 감정적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남성은 분노나 좌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 날 무시하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그냥 말하면 되잖아. 라는 식의 말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존심과 통제력을 잃었다는 불편함이 더 큰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더 이상 그의 감정과 행동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수 있죠. 이러한 반응이 나온다면 그가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당신을 대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그가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했다면 당신의 침묵은 그에게 슬픔이나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너 없이 허전해. 이제서야 내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았어 같은 고백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진정한 성찰에서 나오는 것인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반응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진짜 후회와 깨달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의외의 안도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미 감정적으로 멀어지고 있었다면 당신의 침묵을 편안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어쩌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감정은 어디까지나 그의 몫입니다. 당신은 그의 감정이나 반응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그의 감정에 대한 당신의 해석과 반응뿐이죠. 다섯 번째로, 그는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의 부재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는 시점입니다. 이제 그는 그녀가 항상 내 옆에 있을 때 나는 그녀를 어떻게 대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늘 보내줬던 따뜻한 말, 귀를 기울이는 태도, 그리고 계획을 주도하던 모습까지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의 성숙도와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그녀를 너무 당연시했구나. 내가 놓쳤던 게 많았구나 라고 후회하며 더욱 성숙한 태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면 미성숙하고 불안감이 많은 사람이라면 원래 별거 아니었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가는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소중한 존재이며 존중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침묵을 택한 순간 당신은 그에게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않고도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당신의 부재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거나 깨닫지 못한 채 방어적인 태도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그 선택은 그의 몫입니다. 당신의 몫은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했고 그 가치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여섯 번째 단계에서 그는 다시 연락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언급하거나 네가 정말 그립다는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회유나 감정적 압박이 될지 진정성 어린 행동이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과거 패턴을 반복하는 쪽을 택한다면 너랑 있던 순간들이 그리워 같은 말만 하다가 또다시 당신이 주는 에너지만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성찰을 거친 사람이라면 말뿐 아니라 태도부터 달라지겠죠. 일곱 번째로, 그가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물러선 뒤에도 그가 끝까지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관계에서 발을 뺄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준비가 안 되었거나 애초에 당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떠남은 당신에게 상실감보다도 오히려 선물 같은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관계를 위해 서로 맞춰갈 의지가 없는 사람과 계속 이어지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을 우선시하며 한 걸음 물러섰고 이는 당신에게 더 큰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반응과 상관없이 당신은 이미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되새기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되찾았으며 앞으로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를 다시 생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가 변화하든 변화를 거부하든 당신의 삶은 이제 당신이 주도권을 쥔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의 선택은 그의 것이고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자가 연락을 끊었을 때 겪게 되는 8가지 반응은 사실 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이해하고 돌아보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벌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물러섰을 때 당신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명확성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당신의 가치는 그의 반응으로 정의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변함없이 온전히 당신만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누군가를 쫓고 싶어질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려 할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 모든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단순히 한 남자와 연락을 끊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선택한 여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중년 연애 비결은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